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번 선관위에서 시위를 할 때 현장에서 제가 너무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그때 연설을 했던 20대 초반 청년이고 내 맘대로 TV 20대 초반 청년입니다. 선관위에서 그 불공정에 저희가 집회를 할 때였죠. 있는 힘껏 불공정에 대해서 같이 외쳐줬던 그런 청년분이십니다. 어떤 부분이 불공정이라고 이렇게 그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번 대선은 3월 9일이잖아요. 법적인 대선 토론이 3번 있는데 토론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국회의원 수를 일정 이상만큼 채우거나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평균 5%가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냐면 1월 15일부터 6월 15일인데요. 그 사이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여론조사가 그런 것도 아니고 특정 정해진 여론조사에서 5%가 평균적으로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허경영 후보님을 포함해서 다양한 후보분들이 국회의원 수가 없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선 토론이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대선 토론에 나가야 하겠죠. 사실은 모든 후보분들이 대선 토론에 다 나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다 하기는 힘드니까 조금씩 정해서 합니다. 5%가 넘어야 하는데 그 기간에 여론조사를 아예 넣어주지도 않고 심지어 법적인 가처분까지 하셨는데 그 가처분도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님만 가처분이 인용되고요. 근데 허경영 후보님도 그거에 이어서 똑같이 법원에 제시를 했는데 허경영 후보님만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실 끝도 없지만 이제 여론조사가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불공정함에 있어서 이거는 진짜 아니라 생각하고 결국엔 끝까지 2월 15일 끝까지 여론조사 한 번도 안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화나는 마음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원래는 허경영 후보님의 억울함인데 허경영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억울함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아는 국민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예. 국민분들이 자영업자분들 포함해서 하루하루 먹기 살고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당장 내가 얼마를 벌어야 내일 생활을 할 수 있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그런 일들을 찾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많이 알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불공정함이 지금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하거든요. 마음은 저기 지금 가야 돼. 근데 지금 몸은 내가 일을 해서 가족들을 일단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30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3, 40대 분들도 거의 없으신데 당장 힘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30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도 맞지만 내가 당장 저거 선관위 저거 불공정 해결한다고 해서 당장 나한테 뭐 돈이 10만 원이라도 들어오냐, 약간 젊은 분들은 현실적이거든요. 당장 자기한테 뭐가 이득이 돼야 움직이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불공정을 사실 젊은 분들이 움직여야 힘이 나거든요. 근데 그 젊은 분들은 아직 그런 감동을 받고 뭔가 움직여야겠다라는 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일단은 그 허경영 후보님을 이제 언제 알아봤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허경영 후보라는 그 이름 세 글자를 알게 된 지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고요.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로 깊이로 보느냐가 차이인 거죠.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면. 그래서 제가 누구를 해야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신선한 사람 없을까 하면서 이제 찾다가 좀 됐고. 이제 진지한 면으로 한번 본 거죠. 정책을 봤는데 이거는 정말 기존에와는 다른, 진짜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하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님 영상 가끔 몇 개 보면은 저보단 똑똑하시거든요, 훨씬. 이해를 한 결과 수많은 의혹들이나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정책만 봤을 때는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많고 사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할까에 대한 방안도 다 있더라고요. 이제 허경영 후보님이 뭐 약간 그런 종교적인 그 언론에서 씌워놓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끝나요. 그렇죠. 허경영 후보는 뭐 약간 종교 교주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교주 의혹이 있어서 욕하는 사람들은 아는 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저는 공부를 했고, 그런 결과 이 정책만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금 저출산 자살 문제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산하면 5천만 원 준다. 네.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말이 되거든요. 여야 후보들 포함해서 그 선거 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국민들 돈으로 주잖아요. 네. 근데 허경영 후보님은 돈 받나요? 한 분도 안 네. 받죠. 오히려 저- 세금만 내죠. 저- 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짜로 선거하는 거죠. 지지율 일정 이상 넘어가면 또 돌려받죠. 그 돈은 또 누가 주죠? 그럼 국민이 공짜로 선거해주고 국민이 또 용돈까지 챙겨주는 거죠. 욕하는 사람들은 금액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돈을 그렇게 국민들 돈을 그렇게 가져가는 건 금액 누가 더 큽니까? 여야가 더 많죠. 예. 근데 왜 허경영 후보님만 사이비라고 욕합니까? 그러니까 허경 후보님은 세금을 제일 많이 낸 사이비가 아닌 국가 유공자고 나라에 대한 최고의 지금 대선 후보 중에 최고의 애국자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아닌데 언론에서는 증거 있으면 가지고 오라 그래. 허경영 증거도 없어. 후보님이 이제 그런 얘기만 하면서 네. 기존 여야 후보들이 국민들 혈세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얼마 받고 네. 선거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합니다. 선택은 국민들이 하게 해야죠. 자기들이 주고 싶은 정보만 줘놓고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게 만들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허경영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비춰주지 않고 단점만 보여주면서 그 단점으로만 남들 후보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제 대선 후보가 관심 있었던 후보가 전혀 없었고요. 이번에 알게 된 것도 사실 처음에 저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후보도 이제 공정하게 한번 봤는데요. 예. 보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어떤 정책을 할까? 이분들이 뭐 우리나라에 지금 대선에서 유력 후보 2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책이 있을까를 제가 한번 진짜 그냥 공정한 입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정책만 얼굴 가리고 허경영 후보님 정책이랑 똑같은 게 많은 거예요. 신기하게 봤죠. 이 후보님들 허경영 후보님을 또다시 보고 있나? 200만 원 병사 월급 주겠다. 그걸 제가 봤거든요. 허경영 후보님 프로필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들어왔는데 저는 허경영 후보님 정책을 또 보고 있는 건가 싶어서 확인을 했더니 아니, 이게 웃긴 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둘 다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정하게 정책만 본다고 했으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이 정책을 실행하시려고 계획이 있으실까를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추경 만들어서 준다고 하죠. 가장 큰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정책만 봤을 때 정책은 똑같을 수 있으나 어떻게 주냐. 뭐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서 예. 추경을 하냐 아니면 예산을 아껴서 주냐. 예.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 차이였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추경을 만들어서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정치인들 분들이 쓰는 돈을 아껴서 그거를 국민들한테 주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추경이 어떻게 보면 세금 더 걷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들 혈세 하나도 안 쓰면서 선거운동 하는데 월급도 안 받을 거면 그렇게 몇백억 쓰면서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허경영 후보님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판공비도 허경영 후보님이 내시고 그게 사심이 없다는 거죠.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 하루에 몇십 명씩 자살하고 애기 안 태어나는 거 정권 교체한다고 애기가 당장 태어날 수 있습니까? 또 윤석열 후보님이 대통령 된다 해도 자살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권 교체 해도 그런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연구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런 후보니까 제가 후보님을 뽑으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정책을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여러분의 그런 공정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주고 한쪽에 편파적인 정보만 주고 그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런 언론사들의 화를 내시고 너무 허경영 후보님 욕만 하지 마시고 좀 알아보시고 욕을 하시고 그런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is is new revolution.